이렇게 되면 이제 김건희 씨는 어쨌든 다 부인을 할 걸로 보이는데 사실 정황들이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통일교 쪽으로 뭔가 또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2022년 대선 직전에 통일교가 100억대 자금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명부에는 2021년 TPGC 특별 프로젝트라고 기록돼 있는데 그 TP가 트루 패런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부모님 한학자 총재를 뜻한다고 하던데 이 100억 원가량의 통일교로 입금됐는데 이 돈이 이제 당시에 국민의힘 후보를 위한 윤석열 후보죠. 대선 지원금일 가능성이 있다고 특검에서는 보고 있는데 통일교에서는 부인하는 상황이고요. 이 돈을 어디다 썼을까요? 100억 원.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디다 썼는지. 그러니까 통일교 측에서는 뭐 아프리카 세네갈 선거를 돕는 데 썼다. 아니면 북한에 코로나 백신을 보내려고 예산을 책정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통일교가 자금 추적을 통해 가지고 밝혀야 돼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아직 이제 특검의 추정이잖아요. 국민의힘 후보에게 대선 자금 지원했을 것 같다. 이거는 추정이라 가지고 저희가 뭐 섣불리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돈이 좀 국민의힘 쪽으로 들어갔다면 이 중에 1억 정도는 이제 권성동 의원이 받았다는 그거고 그다음에 2억 1천 정도는 지구당에 간 그건 것 같은데 아직도 많은 돈이 남았어요. 그렇게 빨고 나서도. 그러니까요. 그 돈을 다 썼는지 다 집행이 됐는지 아니면 그냥 그 계좌에 있는 것인지 그것도 그냥 밝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세계본부장이 그러니까 세계본부장 쪽으로 돈이 넘어갔는데 당시에 그 세계본부장이 윤영호 본부장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이제 문고리 같은 분이고 통일교와 국민의힘 그렇죠. 사이에 윤영호 본부장이 이제 교구 지구들을 다 맡고 있는데 이게 그냥 전국 지구를 마른 세계본부장인데 우리나라의 통일교 각 지구들을 총괄하는 위치입니다. 전국에 5개 지구로 나눠서 총괄을 했었고 그리고 각 지구별로 돈을 내려보내서 국민의힘 선거자금으로 쓴 것도 있고요. 그래서 각 지구별로 4천, 경상 쪽만 5천을 준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밝혀지고 알려진 게 말씀하신 2억 1천 플러스 1억. 권성동, 윤석열 5천씩 1억. 요게 지금 3.1억이 현재 밝혀진 거고 100억 정도 준비해뒀으니 꽤 알려진 걸 말고도 더 가지 않았겠느냐는 추정이 가능하죠. 그런데 사실 100억에 비하면 1억과 2억 천은 너무 장난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권성동 의원은 그것조차 받지 않았다고 부인을 하면서도 2022년 3월 22일에 윤영호 본부장을 인수위 사무실로 데리고 가서 윤석열 당선자와 만나게 해주긴 해줬다. 요렇게는 인정을 했어요. 근데 그날이 하필이면 또 권성동 의원이 한학자 총재에게 큰 절을 하고 또 쇼핑백 받아갔다고 지목된 날인데 요거는 어떻게 보세요? 정황상. 그러니까 뭐 받았고 또 긴밀하게 연결을 하고 연락을 했으니까 소개도 시켜주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 추측인데 또 이것도 뭐 자세히 조사해봐야 될 것 같고 어제 특검 신문을 한 40분 동안 봤다가 아이고 나 도저히 못 받겠다 그러고 되돌아갔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진술 거부했다라기보다는 특검에서 권성동 의원이 예상하지 못한 정황적인 증거, 스모킹 건을 증언 뭐 이런 것들을 딱 들이대니까 잠깐 이거 내가 생각했던 거랑은 좀 이거 다르네. 이거 내가 섣불리 여러 가지 얘기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렇죠. 보통 오후에 오면 밤까지 조사를 받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거부했다라는 거는 본인 당황한 거예요. 나 더 이상 이거 조사 못 받고 변호인들하고 좀 상의를 해봐야 되겠다. 더 논의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특검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어떠한 좀 명확한 증거 자료를 좀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계속 부인을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권성동 의원에게도 좀 인정하는 게 조금 좋은 전략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끝까지 부인하는 게 나은 걸로 보세요? 그 돈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정치인들이 그냥 나중에 명확한 증거 자료가 있더라도 끝까지 부인합니다. 사과 박스를 이렇게 손에 안고 있더라도 그 사진 찍히더라도 절대로 받았다는 얘기 절대로 안 해요. 이건 그런 사과다. 사례가 없어요. 이것은 사과다. 넥타이와 사과다. 뭐. 그렇군요. 근데 권성동 의원이 이제 독방이 아니라 다인실에 수감되어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가짜 뉴스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독방에 있다고 저희 법조팀에서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제 조사를 원래는 계속 거부하고 재판도 안 나오고 하다가 갑자기 금요일에 나오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구치소로 오면 내가 조사를 받겠다. 뭐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바꿨어요. 그런데 또 시간도 지정해 줍니다. 시간과 날짜도 이번 주말이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이게 원래 피의자가 조사 일정을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왜 이러는 거예요? 아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정상으로 보십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전 이번 보석 신청도 그냥 깝깝하고 날은 이제 좀 안 더워졌지만 좀 시원해졌지만 그래도 계속 구치소에 오래 있으려니까 심심도 하고 나가겠다. 아마 변호인이 야 나 나갈 거야. 이제 자기 마음대로 다 되는 줄 알아요. 보석 신청해.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또 외환 관련 조사에 응하겠다고 한 거여서 나는 외환은 아니다. 약간 이런 느낌은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 어떻게 근데 보세요? 이것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보석 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저 이렇게 조사 잘 받으려고 하니까 저 그냥 내보내 주세요. 네. 보석해 주세요. 그러한 논리로서 얘기하는 거지. 보석이 만약 허가가 되고 나면 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언제 그랬어? 나 안 나갈래. 조사 안 받아. 이럴 가능성이 높아요. 못 믿겠어요. 진짜. 저도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주말에 방문 조사에 그럼 내가 받을게. 본인이 아직도 대통령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근데 그것도 그냥 말씀하신 대로 보석 신청 해놓고 계속 조사를 안 받겠다고 하면 면이 좀 그렇잖아요. 누가 봐도 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나가긴 그렇고 니네가 와. 요 정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석 신청을 하면 금요일에 어쨌든 보석 신청을 해서 이제 심리를 받잖아요. 그럼 거기 금요일에 바로 나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판부가 신문을 하고 네, 그 다음에 결정해서 그렇게 멀진 않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관례상으로 보면. 그러면 뭐 주말에 조사 1회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있을 수도 있는 건가요? 정확히 그건 모르겠어요. 확인을 그날 해봐야겠네요. 밤에 할지 아니면은 뭐. 예. 그렇죠. 어쨌든 뭐 나오게 되면 더 큰 난리가 날 거기 때문에 네. 뭐 안 나온 끔찍해요. 그 만약이라는 단어도 쓰지 마세요. 아니 죄송합니다. 네. 모두에게 힘들어요. 사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석이 될까 봐 전전긍긍하는 사람. 누굽니까? 제가 볼 땐 장동혁 대표예요. 그렇죠. 민주당한테는 오히려 호재가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하고 뭐 약간 이게 너무 과하다. 오늘 MBC에서 김영진 의원이 민주당 친명 핵심인 김영진 의원이 그런 얘기도 했고 네. 그래서 약간 내부적으로도 지도부가 너무 강경 아니냐 이른바 사법부에 대한 압박에 있어서 그런 여론들이 있는데 윤석열이 나오면 또 많은 게 바뀝니다. 그렇죠. 네. 장동혁 대표도 애매해질 수가 제발 좀 안 안 나오게 해요. 해달라라고 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강아지 산책시키거나 이러면 이제 국민의힘은 정말 악재가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게 안심할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즉 법률 대리인단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청구한 헌법 소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통과됐다 이런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정식 판단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그 법률 대리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 분립 원칙, 뭐 역장주의 특검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뭐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통할까요? 이거를 받는다고 해서 만약에 이거를 헌법재판소가 맞는 것 같네. 내란 특검법은 위헌이야. 그러면은 이거 나라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는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식 판단을 받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불안하니까. 이미 근데 박근혜 관련돼서 국정농단 특검법도 당시 헌재의 특검법이 과연 맞느냐 헌법에 네네. 그 당시 변호인단이 소를 제기를 했었고 헌재에서 기각했어요. 그러면서 특검은 어떤 권력, 예를 들어 대통령, 법무부 장관 또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기 힘든 여건에 있는 사안에 대해서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해서 어떤 수사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다라고 얘기한 바가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헌재나 대법원이나 과거의 판례를 중시 여기잖아요. 기존의 헌재가 내린 결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고 제가 볼 때 받아들인 거는 정식 회의를 통해서 워낙 아스팔트나 이런 광기들이 있어서 절차를 문제 삼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회의를 통해서 거기서 도장을 찍으려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라클님이 설레가 있어서 괜찮습니다라고 네. 모두를 안심시키는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지금 방금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 법원에서 내란 특검 윤석열 첫 사건 공판에 대한 중계를 모두 허용한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네. 안 그래도 어제 의원식 의장하고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하고 만나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중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협조하겠다 이렇게 천대엽 행정처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일환인 것 같네요. 네. 그 전면 중계인가요? 아니면 일부? 전면 중계인 전면이에요? 것으로 보입니다. 중계로 재판 끝날 전면 때까지 아니고 일부. 일부? 아, 일부인가요? 네네, 네. 일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요거는 아직 조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방금 나온 얘기여서 아직 네. 정확하진 않아서 확인을 해볼 텐데 사실 일부만 나오더라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실 것 같아서 요 부분 네. 전해드리고요. 아 근데 지금 CBS 라디오에서 아침에 전현희 의원이 나와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가 동시에 법정에 서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내란 특검이 부부가 사실상 공범으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아까 박성태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두 사람의 공모, 그러니까 알선수재를 넘어서는 뭐 요게 그 성립이 된다는 건데 김건희 특검 쪽에서 오는 것들은 김건희의 알선수재 또는 뇌물은 특히 뇌물은 네. 알선수재는 뇌물로 발전할 수도 있고 네. 뇌물은 이제 윤석열과의 공모 관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재판장에서 따져 물을 수 있겠죠.